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들도 사춘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처음에 유치, 곧 빠질 이가 나고요. 한 6, 7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이 유치가 모두 빠지고 영구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질풍노도의 시기인 개춘기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 청소년 시기라고 부르는 개춘기 시기는 대략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조금 더 길게 2년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기에 중성화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중성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선 중성화에도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성화의 장점은 수컷의 경우 마킹이나 영역방어 공격성 아니면 타견에 대한 공격성 등 여러 가지 행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 가장 크고요. 암컷의 경우 중성화를 하게 되면 중년에서 노년에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걸리게 되는 자궁축농증이나 유방암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궁축농증이나 유방암이 걸리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특이암, 골육종과 같은 종양의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건 워낙 특이암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 많은 부작용으로는 식욕의 증가로 인한 체중 증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유기견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경구 밀도도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성화를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이 요동을 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거치며 성견이 되어갑니다. 수컷의 경우 중성화를 하기 전 아니면 하지 않게 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되면서 마킹 그리고 자신의 짝을 찾는 행동 아니면 다른 타견과의 경쟁적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요. 암컷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부 개는 기질에 따라서 과도한 짖음과 뛰어오르기, 긁기, 물어뜯기, 줄 물어뜯기, 심지어는 공격성과 같은 행동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개춘기 시기에 행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개는 안 짖어요 라고 하다가 갑자기 벨소리에 짖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공격성이 전혀 없다가도 사실 보호자분들은 공격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그동안 싫어도 꾹꾹 참고 있다가 이 개춘기 시기에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강아지도 성장하면서 개춘기라고 하는 사춘기로 성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온순했던 강아지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활발했던 강아지도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조용해지거나 소심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에너지 분출입니다.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해서 공부도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농구, 축구도 계속해야 했고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로 정말
오히려 다른 나쁜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들의 경우에도 이 에너지 분출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에너지 분출이 되지 않으면 정말 많은 문제 행동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계속 높게 되면서 조그만한 자극에도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외출이 자제됐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크기가 크던 작던 개는 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에너지를 분출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춘기 시기에도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화도 하고 규율과 규칙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개들도 사람과 함께 산다라고 하면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신호를 잘 따를 수 있는 기본적인 매너 교육부터 보호자와 소통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 교육, 그리고 또 보호자는 항상 일관적 태도와 규칙을 지켜주셔야지 이 질풍노도의 시기인 개춘기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세공입니다. 네, 저는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를 줄여서 아세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NILIF, Nothing in life is free 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규칙을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 반려견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무시로만 일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 모두 우리 반려견들의 행동을 잘못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요. 아세공의 경우에는 우리 반려견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걸 보호자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들어준다. 하지만 공짜로 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안아달라고 한다면 바로 안아주는 것이 아닌 앉아, 기다려 등의 간단한 신호를 주고 이 보호자의 신호를 잘 따랐을 때만 안아준다거나, 간식을 줄 때도 짖고 달라고 긁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앉아나 기다려와 같은 간단한 신호를 주고 그 신호를 잘 수행했을 때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반려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호자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조금 더 절제하고 보호자의 말을 잘 듣는, 즉 보호자의 리더십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아지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는데요. 안아달라고 강아지가 조르거나 훈련을 통해 강아지와 보호자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보살핌 속에서 가족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반려견들도 생명체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이런 개춘기 시기가 있는데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분출과 그리고 보호자와 소통하는 교육을 통해서 이 개춘기 시기를 잘 넘어간다면 15에서 20년 동안 더 소통하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